네, 안녕하세요. 저희 주니퍼 네트워크스의 서비스 프로바이더 텔코 고객들을 위한 웹비나 캠페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요, 5G 세상에서는 네트워크를 나눠 쓴다는 주제로 저희 주니퍼 네트워크스에서 5G 세상에 맞는 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객 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 저는요, 한국 주니퍼 네트워크스의 서비스 프로바이더 팀에 속해 있고요. 삼성그룹사와 5G 모바일 부분 회사 얼라이언스 세일즈 엔지니어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화면에 보시면 제 메일 어드레스가 있으니까요. 혹시 다른 질문사항이나 저희 주니퍼 네트워크스의 도움 또는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오늘은 5G 기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5G 기술 중에서 가장 특이할 만한 두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특히 3GPP가 표준을 제정하고 있는 5G 기술에서요. 네트워킹에는요. 두 가지 가장 특이한 기술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RAN. RAN이 뭐죠? 저희가 쓰는 스마트폰하고 연결되는 기주국의 모바일, 즉 라디오 기술을 말하고 있어서 라디오 어세스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초고주파 대역을 사용하는 밀리미터 웨이브라고 하죠. 이 기술이 첫 번째로 가장 특이한 기술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모바일 네트워크를 봤을 때는 이제 무선 네트워크를 주로 알고 있는데요. 기지국 이후에 뒤로 핸드폰, 특히 스마트폰에서 발생되는 패킷이라고 하죠. 이런 패킷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망을 저희는 트랜스포트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그 전달망 안에서의 네트워킹 슬라이싱이 그 두 번째입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네트워킹의 두 가지 기술이 추가됐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 주니퍼 네트워크스가 담당하고 있는 IP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즉 패킷 전달망에 대한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에 대해서 오늘 좀 짚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5G를 표준을 정립할 때 3GPP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엔드-투-엔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두 가지의 단어를 좀 잘 알고 지나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엔드-투-엔드라는 거예요. 엔드라는 거는 감이 좀 오실 겁니다. 어떤 거냐면 UE라고 하죠. 유저 이퀴먼트라고 해서요. 실제적으로 단말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스마트폰이 될 수 있고요. 5G에서는 뭐 셀프 드라이빙 카가 될 수 있고 또는 IoT 센서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슬라이싱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없던 단어들이죠. 과거에는요. 엔드 단말이라고 하는 것은 스마트폰만 있었고요. 네트워킹에 대한 말들은 공용 자원을 단지 나누어 쓰고 또는 공용 자원을 같이 쓰는 개념밖에 없었어요. 근데 현재로 가면서는 5G 현재 세상에서는 뭐가 바뀌었냐? 유의 단말이 우선 여러 가지가 정의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vehicle to everything이라고 하는 어떤 거죠? 자동차, 셀프 드라이빙 카가 되겠죠. 이런 자율주행차가 유의 단말에 대한 서비스를 정의하고 있고요. 또는 IoT 디바이스, 어떤 게 되겠죠? 파워플랜트에 달려있는 전력의 강도를 파악하는 센서들이 될 수 있고 또는 산업 전반 시설에 있는 안전을 체크하는 IoT 단말들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게 모두 5G에서는 지금 유저 이퀴먼트라고 해서 단말로 지정이 되고 있는 특이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네트워킹에 두 가지의 큰 기술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뭐냐? SDN, Soft Defined Networking이죠. 네트워킹을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겠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입니다. 그게 뭐냐? 네트워크 기능을 가상화하게 쓰겠다는 거예요. 이런 SDN, NFV라고 하시면 어떤 서비스가 생각나시죠? 그렇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5G 시장의 네트워킹은요, 클라우드 베이스의 서비스와 유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유저 단말들이 서로 간에 자기가 필요한 네트워킹 자원을 쓴다고 해서 엔드-투-엔드 네트워크 슬라이스라고 하고요. 이런 네트워크 슬라이스는 첫 번째, 네트워크 자원. 네트워크 자원 뭐가 되겠죠? 스위치가 될 수도 있고요. 라우터가 될 수도 있어요. 또는 NFV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 자원 더하기
네트워크 기능을 하나의 네트워크 슬라이싱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말을 정의를 했냐? 서비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서비스 때문에 그렇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율주행차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율주행차는요, 통신을 자율주행차 간에도 통신을 하게 돼 있어요. 서로 얼마만큼 우리 떨어져서 운전을 해야 되고요. 또는 자율주행차가 보행자가 어디 있는지도 판단을 해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인지도 좀 해야 되고요. 또는 자율주행차가 받는 지도 데이터라든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위해서 데이터 센터하고 통신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자율주행차만 해도 크게 세 가지의 특색이 있는 네트워킹이 있어요.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자율주행차 운전하는데 컨트롤 시그널을 받아야 되는데 빨리 받아야겠죠. 늦게 받으면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우 레이턴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근데 예전에는요, LTE라든지 3G 때는 이런 로우 레이턴시 서비스를 하려면 네트워크 망을 새로 다 구축을 해야 됩니다. 로우 레이턴시를 지원하는 장비들이나 또는 스위치들로. 또는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자율주행차가 받아야 돼요. 그러면 많은 양의 데이터가 지나다닐 수 있는 우리가 큰 파이프, 큰 대역폭이 필요한 도로를 저희가 5G 네트워킹을 통해서 받아야 되죠. 그럼 또 그를 통해서 또 기존의 네트워크에서는 구축을 해야 됐어요. 근데 그거를 5G에서는 막고 기존의 네트워킹 자원, 즉 커먼한 네트워킹 자원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내가 필요할 때 갖다 쓰고 또는 필요한 기능과 필요한 성능을 맞춰서 하나의 네트워킹 슬라이싱으로 만들어 쓰는 거 우리는 엔드-투-엔드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능이라고 5G 표준에서는 말하고 있고 이 부분이 가장 특색 있는 5G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네트워킹 슬라이싱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현재의 서비스 프로바이더 또는 텔코로가 하는 시장의 마켓 다이나믹을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G DX라고 하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 중에 엔드-투-엔드 네트워킹 슬라이싱 기술을 저희 주니퍼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모든 서비스 프로바이더, 모든 텔레콤 컴퍼니들은 지금 어떤 마켓의 움직임에 지금 편승되어 있냐?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가장 많은 비디오,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지금 생성이 되고 있어요. 특히 코비드-19으로 인한 바깥 세상의 아웃브레이크로 인해서 그 양은 더 증가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5G 세상이 벌써 와 있고 점점 더 전 세계 5G 세상에 많이 퍼질 거예요. 그에 따른 디바이스의 개수가 분명히 많이 늘어갈 거예요. 게다가 5G가 또 하나의 특색 있는 서비스로 말하고 있는 MIoT, 매시브 IoT 서비스, 즉 세상의 모든 자원들 또는 산업 인프라들이 다 IoT 센서에 의해서 다 모니터링 되고요. 컨트롤이 될 겁니다. 그런 거에 따른 또 보안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말은 뭐냐면요.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는요. 네트워크의 트래픽 양은 당연히 증가를 할 건데요. 그 많은 네트워킹을 관리하고는 유저 단말, 디바이스, 5G선 U라고 하는데 걔네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현재 서비스 프로바이더 텔코에서는요. 트래픽에 대비해서 레비뉴가 늘지가 않습니다. 즉 순이익 창출이 많이 되지 않고 플랫하게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트래픽은 많아지고 관리할 대상은 많아지는데요. 오펙스는 점점 증가하고 있죠. 왜요? 점점 더 네트워킹은 복잡해지고 있으니까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움직임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런 또 챌린지는 뭐냐? 첫 번째, 5G에서는 클라우드를 표방한다고 했습니다. 네트워킹 자원이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 기능처럼 가상화해서 유저 단말이 필요한 특성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거기에 기능을 더하는 기능이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기능과 더불어서 모든 5G 기술의 하드웨어 박스들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가상화되거나 또는 클라우드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예전에는 모든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비트 파이프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속도를 많이 줘서 그거에 대한 고객한테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에요. 이제는 그런 방식은 없어졌어요. 속도에 대한 요금 부과 방식은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그런 부가 서비스를 창출할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네트워킹 슬라이싱이 답을 하나 주고 있어요.
로우 레이턴시가 필요한 네트워킹에 대해서 과금을 따로 하고요. 그거에 대한 요금제를 다시 만듭니다. 멀티미디어, 즉 VR, AR 또는 캐시 서비스에 대한 네트워킹을 새로 만들어서요. 그 네트워킹 슬라이스에 대한 과금을 따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복잡해지는 네트워크를요. 기존의 트레디셔널한 전통적인 NMS,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 그래프를 보고 그냥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 솔루션들이 이제 저기 위에 있는 클라우드 베이스의 머신러닝 또는 AI가 접목돼서 그 관리를 조금 더 오퍼레이터들한테 QoE를 높이는 방향, 즉 오퍼레이터의 경험을 높이는 방향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의 큰 변화에 따라서 두 가지의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맞닥뜨린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모네타이즈,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하면 그런 복잡한 네트워크를 클라우드화되어 있고 가상화되어 있는 네트워크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이용할 것이라는 거죠. 지금의 SP, 텔코 프로바이더는 그래서 우선 5G 기반의 인프라를 전국에 구축해놨죠. 특히 저희 나라는 굉장히 많이 벌써 9만 개의 기준이 구축이 돼 있다고 하죠. 그리고 그런 커먼한 네트워크, 공통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IoT, 셀프 드라이브 카 또는 AR, VR 또는 게이밍을 위해서 우리가 잘 나눠서 쓸 수 있겠는가에 따라서 서비스 프로바이더, 텔코 고객들의 모네타이징, 즉 레비뉴를 높이고 그 레비뉴를 높이기 위해서 인프라스트럭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가장 큰 목적은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트워크 슬라이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뭔지 what,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왜 필요한지 why,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지원하는 주니퍼의 전략은 무엇인지 또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how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먼저 알기 전에 저희는 5G 서비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5G 서비스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지금 서비스를 나누고 첫 번째 eMBB. eMBB는 뭐냐? 20기가의 초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URLC입니다. 고신뢰 초저전 통신을 제공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매시브 IoT, 굉장히 많은 단말을, 즉 1km 평방미터 안에 약 100만 개 이상의 단말을 수용할 수 있는 망의 목적이 5G고요. 이와 더불어 최근에 마지막 네 번째 서비스가 추가되는데 이게 뭐냐면 V2X라는 Vehicle to Everything이라는 기술입니다. 즉 자율주행차가 관제센터 또는 자율주행차 간에 또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센터 간에 연결되는 V2X 기술이 적용돼서 네 가지가 5G를 말하는 지금 가장 대표되는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5G 세상에서요. 저희 주니퍼는 벌써 위닝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데 어떤 위닝 스토리를 만들고 있냐. 저희 나라에 5G 모바일을 제공하는 모 대기업과 함께 아시아의 티어 1 통신사에 5G의 구축 장비를 같이 콜라보레이션에서 작년에 이미 구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슬라이드와 같이요. 5G 네트워크는요. 크게 세 가지 부분의 네트워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라디오 네트워크입니다. 뭐죠? 무선으로 우리가 통신할 때 쓰는 라디오 네트워크. 두 번째는 오늘의 세션의 초반에 말했던 패킷 전달망, 그런 거 트랜스포트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코어 데이터 센터로 가는 네트워크를 우리는 CN, 코어 네트워킹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현재 가장 각광받고 있는 엣지 클라우드라는 곳에 주니퍼 네트워크스의 데이터 센터 패브릭과 모 대기업의 SDN 컨트롤러가 서로 콜라보레이션 돼서 이미 필드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5G 네트워크에서 또는 이런 5G 특성 중에서 가장 큰 특성이라는 이런 엣지 네트워크 부분에 어떻게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지금 사용되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퍼블릭 세이프티, 즉 뭐죠? 개인 안전, 공공 안전에 의한 퍼블릭 세이프티의 망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이 사용될 수 있는지 한번 봐보면 이렇게 됩니다.
현재는 5G 네트워크 안에 엔터테인먼트하고 일반적인 인터넷 네트워크 슬라이스가 생겨서 두 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이렇게 유조차가 갑자기 넘어졌어요. 그렇게 하면 공공안전 경찰이라든지 구급대원 소방차들이 그거 소식을 듣고 올라오면 그 사이에 NFV 기능으로 퍼블릭 세이프티 슬라이스라는 네트워킹이 새로 올라오게 되죠. 그럼 그 올라온 것은 다른 엔터테인먼트나 또는 다른 인터넷 네트워크 슬라이싱의 사용량을 누르고 그런 드론이나 이런 거에 많이 할당이 되게 하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이제 사라지게 되고 공공 안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퍼블릭 세이프티 네트워킹의 슬라이스는 이제 5G 네트워크 상태에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 슬라이싱의 가장 큰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 주니퍼가 이런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어떻게 전략을 갖고 도와드리는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듯이 WAN 부분이죠. WAN 부분은 이렇게 라디오 네트워크,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그리고 코어 네트워크로 나눠지고 있어요. 이 안에는 IP 패킷을 전달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네트워크에 엔터테인먼트 또는 Vehicle to Everything, Public Safety 인터넷이 있을 때 퍼블릭 세이프티 네트워킹의 슬라이스를 그럼 어떻게 용량을 더 줘서 다른 슬라이스를 누르면서 퍼블릭 세이프티 네트워킹의 성능을 보장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저희 주니퍼 네트워크스는 노스스타라는 WAN SDN 컨트롤을 전략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또는 고객 현재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런 노스스타라는 WAN SDN 컨트롤러는요, 기본적으로 모든 저희 주니퍼 라우터에 그 SDN 펑셔널리티를 통한 프로그래머블 네트워킹을 제공하고요. 기본적으로는 표준 프로토콜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BGP-LS나 텔레메트리를 통해서요, 정보들을 수집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가공을 해서 분석을 합니다. 이 분석한 데이터에 따라서 WAN에 퍼져져 있는 모든 라우터들 또는 IP 장비들에 대한 경로에 최적화를 합니다. 이런 경로에 최적화는 첫 번째, 레이턴시가 낮은 경로를 찾기도 하고요. 퍼포먼스가 높은 경로를 찾기도 하고요. 또는 매트릭이 작은 경로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네트워킹 슬라이싱에 따라서 PCEP이라는 Path Computation Element라는 표준의 프로토콜로 WAN 부분에 구축되는 라우터들을 제어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런 PCEP 프로토콜과 함께 넷컴프 또한 양이란 데이터 모델로 서드파트 벤더도 같이 지원하는 펑셔널리티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노스스타가 어떻게 저희의 WAN SDN 속성을 가져감으로써 5G 모바일 네트워크 안에서 WAN 네트워킹 슬라이스 부분을 도움을 드리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해당되시는 화면은 지금 노스스타의 GUI 인터페이스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한 지점에서 파란색 지점의 목적지로 가는 경로를 찾을 때 녹색과 파란색 간의 가장 낮은 매트릭을 가지고 프리미엄 서비스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노스스타는 기본적으로 아날리틱스를 기능을 이용해서 모든 라우터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간의 가장 최적의 루트, 여기서는 IGP, 로스트 IGP 매트릭이 되겠죠. 경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당 패스로 패킷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어떤 패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렇게 노드가 문제가 생길 수도, 링크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거에 대해서 다시 옵티마이징을 해서 다른 백업 패스를 뚫어주는 역할까지도 할 수 있고요. 그럼 두 번째, 셀프 드라이빙 카 같은 거는 가장 초저지연의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셀프 드라이빙 카가 혼자 스스로 가다가 앞에 갑자기 보행자가 나탔어요. 그럼 서야겠죠. 근데 빨리 가고 있는데 관제센터 또는 컨트롤 센터에서 신호가 늦게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쿵 끼익이 되겠죠. 원래는 끼익 해서 서야 되는데요. 그래서 5G 표준에서는 셀프 드라이빙 카 같은 로우 레이트 서비스에서 엔드 투 엔드로 약 1ms의 레이턴시를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것도 저희 WAN SDN 컨트롤 노스스타에서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로우 레이트 서비스는 이렇습니다. 로우 레이턴시 서비스는 각 노스스타가 실시간으로
모든 네트워크 노드에 있는 WAN 장비들의 정보를 받아오는데요. 이거를 주니퍼 고유의 기술 RPM, Real Time Performance Monitoring 기술로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거에 맞는 가장 낮은 초저지연의 네트워크를 선정을 해서 패킷을 그쪽으로 보내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네트워킹상의 로우 레이턴시 서비스 또는 로스트 매트릭 서비스를 하는 거 외에 이럴 수도 있어요. 네트워크상의 노드들이 여러 노드들이 장애가 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서로 다른 네트워킹 슬라이스, 서로 다른 속성의 네트워크 트래픽들이 하나로 몰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두 노드 간에는 트래픽이 꽉 차서 보틀렉이라고 하고 또 오버플로우도 하는데요. 트래픽의 종류에 잘라서 그거의 SL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GSB를 골드, 실버, 브론즈 서비스라고 할 때 어떤 이유로 인해서 또는 장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네트워킹 슬라이스들이 한 군데를 뭉쳤을 때 이것에 따라서 각 슬라이스별로 스케줄링을 해서 QoS를 주거나 이렇게 QoS를 줄 때는 특히 세그먼트 라우팅의 VPN 레벨을 보거나 또는 RSVP의 레이블을 보거나 또는 멀티필드 IP 패킷이라든지 DSCP라든지 또는 BA 방식의 클래시피케이션 정해서 QoS를 적용해서 방안도 저희 노스스타 WAN SDN 컨트롤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날리틱스를 위한 정보를 많이 수집한다고 했어요. 그럼 뭘 할 수 있냐? 인터페이스 또는 트래픽의 트렌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트래픽이 월, 화, 수, 목, 금, 토일로 우리 고객 트래픽이 어떤 트렌드를 보이는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될 수 있는데 어떤 팩터가 될 수 있냐? 오퍼레이터 입장에서 또는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플래닝을 할 때 가장 큰 팩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노스스타 SD-WAN 컨트롤러가 5G 모바일 네트워크 안에서 패킷 트랜스포트 네트워크에 제공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도움을 위한 WAN SDN 기능이었고요. 그럼 두 번째, 그러면 WAN 구간에서만 이런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해주나요? 그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5G에서는요 모든 컴포넌트들이 가상화되어 있어요. 컨테이너나이즈 될 수도 있고요 또는 VNF 방식일 수 있어요. 그럼 그 안에 데이터 센터에 있는 VNF들에 대해서 벌처 네트워킹에 대해서 저희도 핸들링을 해줘야 되고 또는 스위치에 대해서 서버를 수용하는 스위치라고 하죠. 저희는 그걸 TOI 스위치라고 하고요. 또는 스파이닙 데이터 센터 패브릭이라고 해요. 그런 스위치 아래 수용되어 있는 서버들의 안에서 이렇게 인터넷 서비스라고 하면 웹, WAS, DB라는 서비스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걔네들을 벌처 네트워크에 연결해 주는 기능이 있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죠. 퍼스널 세이프티 같이 프라이어티가 높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된다? 기존에 있는 서비스를 이렇게 줄이고 퍼블릭 서비스에 대한 벌처 네트워킹을 만들어서 경찰들이 각각의 서로 엔드단에 있는 즉 이런 거 우리는 엔드투엔드라고 하는 거예요. 엔드투엔드의 경찰들 또는 엔드투엔드 경찰과 군인들의 협업 또는 경찰과 공무원 또는 소방 간의 협업을 위해서 이런 퍼스널 세이프티 네트워크를 만드는 또 벌처 네트워크를 만드는 기능들도 SDN의 데이터 센터 SDN의 도움을 받아서 제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 센터의 SDN에 저희가 고객한테 제공드리는 것은 컨트롤이라는 프로덕트입니다. 컨트롤이라는 것은요,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 패키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걸 하냐? 첫 번째 이렇습니다. 각각의 데이터 센터는 엣지 데이터 센터, 즉 고객, 유저 이퀴먼트 가까이 있는 데이터 센터들. 그리고 엣지 데이터 센터가 모여지는 리지널 데이터 센터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 안에서 하이퍼바이저 위에 컨트롤 V라우터라는 컴포넌트가 깔리게 되고요. 이 V라우터 컴포넌트를 통해서 각각의 VNF들에 대한 벌처 네트워킹을 선언해서 서로 통신을 하게 되고 그런 통신을 위해서 스위치, 데이터 센터 패브릭에 대한 오토메이션 뿐만 아니라 SDN 기능이 적용이 돼서 유저 단말이 데이터 센터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는 워크로드 또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한 텔레메트리 분석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컨트롤이 실제적으로 내부 아키텍처에서 하는 일은 뭐냐? 첫 번째,
하이퍼바이전에 있는 벌초 네트워크를 핸들링합니다. 저희의 V라우터라는 컴포넌트를 가지고 두 번째, 서버를 수용한 T1 스위치 데이터 센터 패브릭에 대한 자동화를 제공을 하고요. 또는 프로비저닝이라고 하고요. 퍼블릭 클라우드까지의 워크로드를 저희가 제어를 해주고 데이터 센터 패브릭에서 인터넷 세상으로 나가는 데이터 센터 게이트웨이도 저희가 자동으로 제어를 해줌으로써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가 실제적으로는 하나의 소프트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논리적인 관점에 의한 컨트롤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이런 두 개의 저희는 서비스를 말해봤어요. 왼 부분의 네트워킹 슬라이싱을 위해서는 노스스타라는 저희 솔루션이요.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콘트레일이라는 데이터 센터 SDN 솔루션이요. 얘네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컨정션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WAN 부분에서 들어오는 패킷들에 대해선 프론트 또는 미들, 백홀 코어라고 하는 트랜스포트 네트워크에 디플로이 되어 있는 저희 ACX, MX 또는 PTX 또는 코어 라우터를 노스스타라는 WAN SDN 컨트롤러를 통해서 엔드-투-엔드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엔터프라이즈를 위해서는 온프레임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를 위한 SDN 서비스는 물론이고요. WAN 네트워크 안에 데이터 센터들을 연결해주는 데이터 센터 패브릭 또는 데이터 센터 패브릭 간을 연결해주는 WAN 네트워킹에 포함되는 엣지 데이터 센터 또는 리저널 데이터 센터 또는 센트럴 데이터 센터 안에서는 주니퍼 QFX 스위치 구성이 된 데이터 센터 패브릭을 주니퍼 컨트롤이라는 솔루션이 NFV 또는 VNF 또는 데이터 센터 패브릭의 자동화까지 제공을 하는 컨트롤 엔터프라이즈 멀티 클라우드라는 소프트 디파인 데이터 센터 패키지로서 주니퍼 네트워크스에서는 새로운 5G 세상을 만드는 하나의 네트워킹 슬라이싱 패키지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5G 기술과 5G 기술에 있어서 요구하는 MIoT, eMBB, URLC 또는 Vehicle to Everything이라는 유저 단말을 통해서 필요한 이런 서비스들을 위해서 어떻게 WAN 영역, 어떻게 데이터 센터 영역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각각의 서비스별로 만들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는지 저희 주니퍼 솔루션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을 해드렸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5G라는 모바일 네트워킹이 하나의 논리적인 네트워킹 슬라이싱을 생성할 수 있는지는 이렇게 됩니다. 5G 세상엔 쓰고 있는 커먼 네트워크 인프라가 스트럭처를 이렇게 저희가 구축을 합니다. 라우터가 될 수 있고 스위치가 될 수 있고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가 될 수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자원들은 다 커먼한 네트워크 자원이에요. 5G의 목표는 한마디로 클라우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커먼한 자원 위에 IaaS 또는 PaaS라는 플랫폼들이 올라가는데 이 안에 컨트롤의 V라우터의 기능들이 올라가서 데이터 센터에서 시작되는 서비스들이 트랜스포트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의 네트워킹 슬라이싱을 이렇게 만들고요. 또 다른 네트워킹 슬라이스 서비스가 만들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의 V라우터가 다시 생성이 돼서 IaaS PaaS 기반으로 벌처 네트워크를 만들면 노스스타가 그것을 WAN 네트워크에 연결을 시켜서 엔드-투-엔드 5G 네트워킹 슬라이스 아키텍처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키워드는 뭐라고요? 소프트 디파인드 네트워킹 기술을 통한 네트워킹의 프로그래머빌리티 그리고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을 통한 네트워킹 기능의 가상화 그리고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네트워킹 슬라이싱이 합쳐져서 주니퍼의 5G 세상을 위한 네트워크 슬라이싱 아키텍처를 확립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 저희는 고객에게 또 다른 가치 창출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에서 부족한 부분은요. 이렇게 검색창에 주니퍼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시면 조금 더 자세한 화이트 페이퍼라든지 또는 주니퍼의 네트워킹 슬라이싱 기술에서 더 알 수 있으니 검색을 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SP텔코 웹비나 캠페인은 이걸로 마무리 짓고요. 저희 주니퍼 네트워크스가 5G 또는 AI 세상에서 다가오는 고객 비즈니스 창출에 도움을 드릴 수 있게끔 항상 최선을 다하고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